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5월 29일 바로 어제까지였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제22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됐는데 오늘은 오랫동안 부산에서 활동한 제21대 국회의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과 함께 우리 부산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이제는 전 의원이 맞습니다.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호칭을 아마 저희가 제일 먼저 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어제까지가 21대 국회 마지막 날이니까 그렇지.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좀 쉬기도 하고 또 이제 어쨌든 우리 민주당의 대다수 이번에 부산서 많이 떨어져서 그분들 위로도 좀 하고, 왜냐하면 저는 많이 떨어져 봐서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로도 좀 하고 또 이제 부산에 다 힘든 상황이지만 어떻게 하면 부산을 더 발전시키고 또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후예답게 어떻게 부산을 극복해낼 것인가 정치적으로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이런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처음 떨어지신 분들은 많이 힘들어하죠. 힘들어하죠. 그러고 한 연속적으로 계속 저는 이제 국회의원을 2번 해서 뭐 그래도 고맙죠. 그런데 한 서너 번, 3번 떨어지고 그러면 정말로 이제 힘이 없죠. 그러고 어렵죠. 그럼 또 될 듯 했거든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다들 이제 힘이 들어서 이 부산에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안 가지겠습니까? 그런 분들 좀 만나고 같이 이야기도 좀 하고 이런 시간 좀 보냈습니다. 하긴 뭐 부산의 맏형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맏형 역할 하시느라 바쁘셨군요. 그리고 아무래도 선거 운동 과정이라고 하면 좀 무척 힘들 것 같거든요. 그렇죠. 특히 뭐 이번에 더 힘들었다거나 아니면 덜 힘들었다거나 뭐 치르시면서 느낀 점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만큼 좋았던 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 합하면 4번 떨어졌죠.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열정이 이번 표출을 했어요. 옛날에는 이제 이 뭐 우리 당 욕은 해도 국민의힘의 욕은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대다수가 이제 말을 못하고 음성적으로 우리를 더 지지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아주 표출을 적극적으로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대신에 이제 결과는 부산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든지 이런 거는 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따뜻거리고 나가고 또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느냐 숙제는 남았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아주 폭발적으로 저희들에게 적극 지지를 보내주시는 것만 해도 저희들이 희망을 느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얘기 이 정도 하고요. 이제 부산 현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안 많이 챙겨주셨는데 진짜 많이 챙겼죠. 사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가장 큰 현안이 산업은행 부산이죠.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확실히 좀 소극적이었거든요. 심지어 당대표한테 산업은행 부산이자 물어보면 부산 왔을 때 박지호 의원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물어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사실로는 가덕도 공항이 그전에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끝났고 있었을 때 저희들이 열심히 했죠. 여야 설득을 다 했습니다. 야당도 설득하고 이러면서 이제 통과가 시켰는데, 윤석열 정권의 1호 공약이면 언론에만 계속적으로 뭐 민주당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부산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다들 모여서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직접 야당 대표도 설득하고 좀 해라. 우리도 1대1로 다 할게. 이런 모습은 전혀 찾아보지 않고 계속적으로 민주당이 안 해줘서 안 된다. 이 소리만 기자회견만 하고 이런 모습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 민주당에서도 진정으로 진짜 부산에 많은 분들이 원하고 또 이기 돼야 우리 부산의 발판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끔 정부 여당에서도 노력을 하고 대통령도 했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기자회견만 했다. 정말로 안타까운 거는요. 부산을 위해서는 그런 분들이 노력 플러스 우리 당에도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지역 균형 발전이 사실로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뭐 대표적인 공약이지만 어느 날부터 우리 당도 지역 균형 발전보다 수도권 중심으로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될 당은 국민의힘이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야가 함께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계속 너그가 안 해줘서 못 해준다는 딴지만 걸고 있지 실질적인 노력을 한 거는 무엇인지 저는 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좀 끊어서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은 김민석 그 정책위 의장 당시 영등포 을의 이제 국회의원이시잖아요. 그분이 대놓고 이거 안 된다.
아니 당연하죠. 자기 다음에 출마를 위해서 예. 산업은행이 여의도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당 내에서 아니 그 당내에서 의원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아니 당내에서 조율을 하지만 네네. 그때 당시에 수도권 의원들은 어쨌든 그게 매여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다 끝났잖아요, 선거가. 예. 그럼 지금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아하. 모여서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제2지방공공기관 이전할 때 여튼지 안 그러면 대통령께서 직접 그 야당 대표를 만나서 설득을 하든지 무슨 이런 과정이 있어야 더 가능하지. 또 좀 있으면 또 기자회견 할 거예요. 민주당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 22대 국회에 들어가는 지금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18명 중에 이제 17명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반드시 이 점을 좀 똘똘 뭉쳐서 좀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렇죠. 라는 말씀으로. 우리 당은 지금 이제 한 사람뿐이라서 힘이 약해진 건 사실이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그분들이 모여서 또 전재수 의원 모시고 또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안 나아지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예. 지난 1월에 부산의 18명의 국회의원과 그리고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이제 국회 문턱만 넘으면 되는데 이게 아직 거쳐야 할 절차가 많은 상황이지. 아마 이거는 금방 할 수 있을 겁니다. 여야가 다 동의를 하는 거고 그렇습니까? 뭐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예. 적극적으로 나서면 할 수 있고 만약에 좀 어렵다면 인천에 똑같은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면 왜냐하면 우리 부산은 부산 입장이지만 다른 지역도 다른 지역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예.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정치라는 게 그래서 서로가 조율하고 합의하고 또는 안 되는 걸 또 서로가 이제 함께 해 나가는 이게 정치거든요. 그래서 인천과 함께 해오면 지금이라도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간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천에 국회의원도 꽤 있고 그렇죠. 부산 국회의원들 있고 하니까 그분들만 해도 충분히 발의하고 뭐 국회에서 힘을 발휘할 수 발의하고 또 충분히 가능하고 전번 21대 국회도 이 문제가 마지막까지 올라왔는데 거짓 다 될 뻔했거든요. 그런데 행정부가 이제 이걸 하게 되면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이래서 소극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국민의힘의 부산 국회의원들은 행정부를 설득하고 또 압력도 였고 그리고 인천하고 함께하자 해서 같이 하면 아마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수월하죠. 훨씬 더 수월하게 될 수 왜냐하면 있을 다른 것이다. 시도하고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시민단 사회에서 그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조금 극도로 조심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대놓고 에어부산 분리매각 해야 된다라고 나서지 못하는 느낌도 있고 제가 잘못 본 건지 아니면은 실제로 그런 그 분위기가 감지가 되시는지 어떻습니까? 오늘 혹시나 작년 국정감사 때 제가 이제 에어부산 때문에 산업은행을 갖고 질의한 일이 있어요. 네네네. 그걸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 지금 대한항공을 갖고 있는 체제 주주는 산업은행이거든요. 그렇죠. 그 산업은행을 이제 우리가 끌어내 가지고 에어부산을 분리 매각을 해주라라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는 어느 누가 할 것이 아니라 행정부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국민의힘들이 나서면 충분히 가능하고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부산이 코로나 이전의 수준보다 코로나 때보다 더 못한 지금 임금을 주고 있고 네네. 인원 확충도 안 하고 그래서 이 대한항공이 이걸 소멸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욕도 했고 심지어. 이런 뭐라도 했고 네. 이거 분리매각 좀 해라. 그래 이래 안 하고 너가 만약에 미국하고 최종 승인이 났을 때 이걸 또 슬그머니 없애고 진에어를 중심으로 인천에서 LCC의 허브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건 안 된다. 그리고 2029년, 2030년대 우리가 가덕도 공항이 생기면 LCC 허브 공항은 부산이 중심이 돼야 국가적으로 균형 발전이 생긴다. 네네. 그런 이야기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산업은행이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산 국회의원들만 뭉쳐도 아마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네네. 그 산업은행을 압박하고
만약에 이제 통합이 그 뭐 미국에서 생겨나면 동시에 이것을 할 수 있게끔 절차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죠. 그럼 부산시에서는 좀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겠습니까? 부산시는 자꾸만 행정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데요. 예, 이거는 예. 정치적인 문제지 행정적으로 접근해 갖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시장이 뭐 많이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도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활용해서 이것을 빨리 해결해 나가는 방향을 해지 시민단체 끌어넣고 뭐 이란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의 최대 주주는 8억 7조인가 이런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한이 없어지기 전에 이제 통합이 되면 이 권한이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없어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은행. 그 전에 이거는 산업은행을 어떤 식으로도 압력을 넣어서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산업은행 쪽 관계자를 만났다라는 얘기는 썩 듣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어떤 때는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의원은 여러 사람이 부산에 좀 이래 다양하게 해봐야 부산 발전에 참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서 오랫동안 정치권에 오랫다가 있다가 보니까 이제 맥을 좀 알겠죠. 네네. 뭐 다른 것보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치권에서 볼 때는 행정적인 절차보다 이제 정치권에서 산업은행을 압박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돈을 넣었던 정무위원회 이런 데서 산업은행 압박하고 또 기재부 보고 이 문제 이제 어쨌든 최대 주주는 정부니까요. 네네. 정부에서 이걸 만들어내면 빨리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그러면 국회의원들도 이제 원하는 상임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느 상임위가 좀 이렇게 들어가서 압박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정무위죠. 정무위. 정무위가 산업은행을 갖고 있으니까. 아하. 근데 잘 몰라가지고 저희는. 정무위도 있고 또 기재위 이런 데서는 이제 국가 예산 전체로 하니까 기재부 장관이 산업은행 이제 돈을 줬을 거 아닙니까? 7조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기재부 장관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니까 충분히 가능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해결 방안을 정치적인 해결 특히나 산업 그러니까 뭐 한 올 하반기 6월 7월 뭐 이때쯤에 미국에서도 뭐 조건부 승인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산업은행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니까 그 전에 그렇죠. 이제 만약에 매각을 했을 때 에어부산은 분리매각한다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그렇죠.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대한항공 보고 어쨌든 LCC의 허브공항은 부산으로 간다라는 것을 국토부에서 좀 만들어 놔야 사실로는 그 우리 가덕도 공항이 활성화가 될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다 정부에서 투여를 인천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허브를 인천에 만들었듯이 일단 LCC 허브는 부산에 만들어 줘야 기존 이제 이 공항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미리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LCC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공항 문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LCC의 허브 공항을 부산으로 둔다라는 그 정도를 이제 국토부에서 만들어 놔야 2030년도에 이제 시작할 때. 근데 그거는 이제 만약에 뭐 명시적으로 뭐 못하더라도 묵시적으로 그게 가능할 수 있게끔 대한항공 보고 이야기를 해야죠. 예. 산업은행 갑자기 얘기하니까 이제 부산 이전 관련해서 특별법이 늘 문제가 개정안이 그 서울에 둔다 본점을 그거를 이제 어떻게 바꾸느냐인데 그거 하나죠. 그거는 이제 발의한 분들이 좀 꽤 돼요. 많죠. 저도 발의했고. 근데 이제 각자 부산에 둔다라는 분도 계시고 뭐 다른 데다 둔다라는 분도 계시고 이거는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무슨 법을 하나 만들 때 네네. 자기의 이해관계나 또 자기 중심적인 그 돼서 뭐 2차 공공기관 이전할 때도 지역마다 또 갈등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로 산업은행은 이제 우리가 요 문현동에 금융단지가 있잖아요. 이걸 활성화시켜야 보급창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뚫려서 부산이 새로운 변화를 갖고 오거든요. 그럼 가덕도 되면 이제 서부산이 발전할 거 아닙니까? 동부산은 이제 뭐 저 기존 발전이 돼 있고 어느 정도. 그러면 이제 구도심 이걸 발전시키려면 산업은행을 이제 문현동 금융단지에 둔다라고 해야 새로운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다. 이래서 뭐 다양한 의견은 있지만 저는 이제 그 법안을 냈고 부산에 둔다라는 법안을 낸 분들도 있고 뭐 이랬는데 이런 지역 이기주의를 떠나서 부산 전체를 봤을 때는 그것이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아니고 다른데 뭐 지역에 둘 수 있다, 어두운 곳에도 둘 수 있다. 이러면 또 지역끼리 완전히 그것도 싸움합니다. 풍풍이 나가지고 난리가 날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공정하다는 잣대로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로 지도자의 결단이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뭐 국민형 산업단지를 뒀잖아요. 금융단지를. 네. 그거는 이제 지도자의 결단이죠. 그래서 부산에 오게 되면 금융단지에 두야 부산이 균형적으로 발전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있습니다. 예. 와, 현안 얘기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나올 것 같은데 당연하죠.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부산 시민 여러분들 어쨌든 그 덕분에 저도 이제 8년 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부산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도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요. 정치를 좀 소신 있게 하려면 부산 시민들이 좀 도와줘야 됩니다. 네네. 전 정말로 그 소신이 어찌 보면 어느 쪽으로 치우치든 이런 걸 관계없이 부산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다 하면 적극적으로 좀 임해주고 밀어주시는 이런 방법을 해주셔야 어느 정치인들도 소신 있게 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대립의 정치가 너무나 양상돼서 그렇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용 전 의원이었습니다. 예, 자갈치 아침에 18,423회 김예지였습니다. 아나운서 김도윤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